네, 안녕하세요. 해장상담소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3번 팟캐스트예요. 그러니까 파일럿이란 얘기죠. 그래서 3번 해보고 계속 안 할지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오늘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팟캐스트 이거 시작한 뒤로 주변 분들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이름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3번째 걸맞게 바로 해장상담소의 이 패널 해장 두 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름하여 꽃뱀과 된장녀의 기원을 찾아서! 예! 제가 된장녀를 얘기를 들은 거는 2000년 초반부터 들리긴 했는데 2005년도쯤에는 이제 언론에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된장녀는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여성, 허세가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항상 손에 들려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된장녀라는 말의 유래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젠장이라는 말이 된장으로 전이됐다는 주장이 있고 이런 설이 있고 그리고 된장을 발라주고 싶을 만큼 꼴불견인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는 설이 그 된장이랑 그렇죠. 그리고 실제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해 명품을 선호하는 여성들을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이제 비꼬기 위해서 된장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야후코리아의 2005년도 한국 유행어 1위가 된장녀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 선풍적인 댓글에 인기를 끌었던. 뭐 된장녀라고 했던 거. 네. 제가 개국 콘서트를 오랜만에 봤어요. 지난주에 봤더니 거기에서 뭐 연애 능력 평가 뭐 이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뭐 예상 문제 2014년 예상 문제 하면서 남성에게 이제 풀라는 문제였어요. 뭐 남성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여자친구에게 이제 그 잘못을 빌 것인가. 첫 번째 무릎이라도 꿇을까? 이거는 땡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거 땡이에요. 네. 가방 사줄까? 여자가 할자 묻는 어떤 입모양이 이렇게 뜨고 이게 답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하다. 된장녀라는 말 자체는 이제는 뭐 사용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여자는 가방 좋아한다. 그렇죠. 예. 너무나도 만연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좀 사용한다는 거죠. 여성을 얘기하는 거래. 제가 2005년도 경에 싸이월드 되게 많이 했는데 싸이월드에 패치는 아니죠, 이제. 싸이월드 친구로 맺었던 남자애들이 있었잖아요. 남자애들 제가 뭐 이렇게 카페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러면 그냥 장난으로, 야, 너도 된장녀냐? 이렇게 단 댓글이,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그게 이제 5년 전 거 이런 거를 다시 보여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5년 전 거 그날 거 다이어리 다시 보여주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게 있고, 근데 내가 그때 기억에 그 대댓글에 내가 그걸 되게 변명하면서 다룬 거야. 된장녀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내가 그냥 계속 그렇게 장난반 진단반을 받아쳐서 나도 뭐라 하던가 아니면 나도 그러면 야 너도 뭐 잘 가면서 뭐 넌 된장냐면 이렇게 받아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그걸 되게 극구 그러니까 부인은 아니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기를 가게 됐다는 나는 그렇게까지 뭐 명품과 그러니까 뭐 커피를 되게 밝게 막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한편으로는 명품이 싫은 거를 되게 입증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명품 좋지 않나요? 맞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엄마 거 뭐 빌려 쓰든 뭐 내가 용돈 모아서 좀 사든 그럴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사 먹고 돌아다닌다라고 여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커피가 너무 비싼 게 문제예요. 사실은 가면은 안 그렇대요. 밥값보다 비싼 커피 먹으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밥값보다 비싼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 형태의 약간 기준으로서 밥값을 얘기하는데 밥보다 비싼 커피 마신다. 근데 보통 지금은 남녀 다 커피 마시긴 하거든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는 진짜 여자들이 많이 마시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커피가 기본적으로 수다 문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밥 먹고 맞아요. 뭐 사실은 뭐 술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차 좋아하거나 커피 좋아하면 커피 마시고. 네.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땡땡녀라고 비하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PC방 가봐요. 99% 남자거든요. 근데 씨방남이라고 안 하잖아.
씨방남이라고 불러요? 씨방남 괜찮다. 예, 아니 욕하는 거 아니에요. PC방에 씨방남. 씨방남. 네. 당구장 짜장남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당구장 당구장 짬뽕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구장 그 얼마나 그 돈 낭비예요? 맞아. 거기 가서 솔직히 있는 판에 몇만 원 써요 거기. 맞아요. 알죠? 그리고 짜장면 4개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치는 거 가지고 돈 낭비라고 안 하면서 커피 그래봤자 제일 비싸면 다 6,000원이에요. 마키아또 이런 거. 캐러멜 마키아또, 휘핑크림 가득. 그거 왜 예를 들어 여자들이 뭔가 즐거워하거나 그런 게 꼴보기 싫은 거 아닐까요? 꼴보기 싫은 것 같아. 맞아요. 아니 게임하는 여자도 있어요. 아니, 있는데. 왜냐면 커피는 한 2시간, 길게 마셔야 2-3시간 마시지만, PC방은 10시간씩 그러니까 하잖아. 진짜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취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뭐 시방남이라고 하거나 당구남이나 짜장남이라고 안 하잖아요. 부남이? 예. 그렇죠. 남자들은 또 그리고 뭐 업소 가거나 뭐 그런 남자들도 되게 많으니까 사실은. 또 돈 그런데 쓰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죠. 바깥보다 비싼 거 1,000원 비싼 거 예를 들어 6,000원짜리 커피 먹는다라고 욕하는데 남자들이 소비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노는 거 보면은 술값, 당구비, PC방 아니면 업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성매매 그 산업이 거의 몇 조에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지하 산업이. 왜 그 돈 얘기 안 해요? 맞아. 그놈의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가지고. 지금 화났어요, 지금. 명품 좋아하면 왜 안 돼? 맞아. 아니, 명품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품이 질이 좋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 명품, 그러니까 내 말은 명품을 좋아하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뭐, 훔쳐 쓰기를 해, 그거를.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나 선물 받겠다는데. 아니, 뭐. 그리고 선물 예를 들어 돈을 갈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주머니에서, 또 이상 꽃뱀 얘기 또 이따 하면 되는데. 이따 하면 되는데. 갈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잖아.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아까 그 연애 그 조사. 네네네. 그 남자가 여자의 어쨌든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를 왜 이렇게 억울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더럽게 억울해요? 지가 얻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가방 사주고 한 번 자고 싶으면 어쨌든 교환하는 거예요. 오, 예. 제가 그래서 약간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저는 이제 된장녀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실은 모든 여성이 된장녀가 될 수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 마실 수 있잖아요. 명품 가방, 지갑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여성이 사실은 잠재된 된장녀다. 된장녀 그런 것 같은데 명품백 몇백만 원짜리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커피박스를 스타벅스에서 커피박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된장녀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일반으로 욕해요. 근데 예를 들어 성폭행 가해자 70% 80% 남자 박희태 최근에 뭐 그랬잖아요. 예, 딸 같아서 딸 같아서 만지고 가슴 찌르고 뭐 엉덩이 처음 만져도 다른 남자한테 너 강간남이야 너 성추행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는 개개인들을 다 이렇게 일반으로 어떨 땐 묶어버리고 그렇죠. 남자는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사실 묶어도 돼요. 왜냐면 80%가 성폭행 가해자 남자고 살인 대부분 남자거든요. 살인남이라고 안 하죠. 연쇄살인범 뭐 누구 떠도 그 사람 딱 개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상하게 개인으로 가고 여자는 묶어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순간에 묶은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성별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또 왜 또 남녀로 구분해가지고 뭐 그러냐고 남자들 얘기하잖아요. 너 혹시 뭐 여권주의자야? 여권 있는데. 여권. 이상한 게. 패스포트 있어요. 여권 있는 여자예요. 여성 상위 시대니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죠 뭐. 제가 여권 없는데 발급받아야겠다. 네. 여권 뭐 재발급 받죠 뭐. 아침이라 이럽니다. 여러분들 양해 바래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자기 스스로 된장녀라고 얘기하는 여성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내가 봤을 때. 근데 된장녀는 된장녀라고 부르는 사람만 있어요. 그 부르는 사람들은 그쵸. 대부분 소위 찌질한 남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어 된장녀도 못생기고 뚱뚱하고 예를 들어 2대 아니고요. 다른 진짜 낙성대 다니고 이러면 낙성대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한테 또 된장녀라고 안 불러요. 서울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2대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2대 앞 스타벅스 상징이 있다는 거지. 2대와 스타벅스 이런 게 물론 지금은 다 통칭해서 부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된장녀 딱 생각하면 여대와 뭔가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 안에서 진짜 소위 예를 들어 여자 안에도 루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외모나 뭐 뚱뚱하다든가 학력이나 이런 거 떨어져요. 그런 사람한테 된장녀라고 안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름조차 없죠.
그렇죠. 이름이 뭐 잘못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개똥녀 이런 식의 다른 그렇죠. 여 개똥녀. 시리즈의 이름이 붙죠. 지하철역. 어떻게 또 뭐. 그 사람 또 개똥 치우다가 또 이름 붙긴 하겠네요. 개똥은 안 치우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그렇죠. 양보 안 해줘서 지하철역 이름 붙고 이런 버스녀, 식으로. 뭐 지하철녀. 네네네. 뭐 김여사. 최근에 또 뭐 운전 잘못하면 김여사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다 그냥 통칭해서 욕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려고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수명이 남성보다 더 높을까요? 욕을 하도 먹어서. 다른 문제예요. 네. 단호하게 다른 문제. 다른 문제라는 점. 네. 이건 남자들이 술 많이 처먹고 담배 많이 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말이 좀 세네요. 그러면 이제 열변을 토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꽃뱀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미꽃뱀이에요. 장미꽃뱀. 네, 장미꽃뱀. 예, 그래서 국어사전에 장미꽃뱀이 이제 등재가 돼 있는데, 국어사전에 장미꽃뱀 등재되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등재돼 있어요? 네, 등재돼 있어요. 오. 그래서 국어사전 뜻을 보면 네. 첫 번째로는 알록달록한 뱀이에요. 진짜 꽃뱀이 뱀이네요? 근데 진짜 알아요? 독한 거? 그래요? 네, 되게 그러니까 뭐지? 독이 세요? 독이 되게 센 뱀이에요. 뭐 어쨌든 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몸을 맡기고 무슨 적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이마트 뭐 쇼핑하러 가요.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루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되게 웃기다. 몸을 이용해서도 아니고 몸을 맡겨. 그럼 맡은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아니 몸을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나요? 몸을 어떻게 맡겠지? 내 몸을 좀 맡아줘 이러나? 재밌네요. 몸을 어떻게 맡기지? 네. 구구사전에 있는지는 몰랐네요, 제가. 몸을 맡기는 게 뭐 작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몸을 빌미로 뭔가 몸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한 7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아는 그 뜻 있잖아요. 먹튀죠, 먹튀. 네. 먹튀라고 전문 용어로. 네, 먹튀녀. 여기 또 여 붙이면 돼요. 네. 먹튀녀를 이제 꽃뱀이라고 하는 튀김을 먹는 여성은 아니고. 지금 우리 되게 독특한 코드에 빵 터졌는데 이게 듣는 사람도 웃길지는 모르겠어요. 네. 먹튀녀. 튀김 먹는 여자 아니고요. 먹고 튄다. 네, 먹고 튄다. 여자는 뭘 먹었을까요? 돈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돈을 먹었다는 얘기죠. 먹튀녀. 2000년대엔 된장녀가 있다면 70년대 그 이전에도 꽃뱀이 있었군요. 네네네네. 꽃뱀이 근데 사실 예전에는 꽃뱀 반대말도 좀 유행했었잖아요. 제비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되게 옛날 말 같은데 꽃뱀은 지금도 되게 쓰고 있는 되게 익숙한 말 같기는 해요. 옛날에 이제 저는 들었던 꽃뱀이 그렇게 들었어요. 뭐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를 이제 꽃뱀 그년, 꽃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엄마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들었던 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 꽃뱀이 예를 들어 범죄 집단으로서 쓰이는 게 제비는 약간 그런 거지 않아요? 사기꾼인가? 결국 그렇죠. 꽃뱀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이 꽃뱀이라는 용어를 여성 전반한테 써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된장님 말처럼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 뭐 꽃뱀이다라는 식으로 그쵸, 이제 썼던.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뺏는 뭐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하녀 같은데 보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진짜 여자들은 이 말 이제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꽃뱀일 수 있기 때문이죠. 꽃뱀과 그냥 일반 그 기혼자와 그 경계가 없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진짜 좀 되게 뭐 예전에는 정말 그냥 범죄 집단 그런 뭐 종류의 한 명의 여자에게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기사에 되게 많이 나오고 기사에 많이 나와요. 저는 진짜 언론에 그런 게 단어가 쓰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자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사기꾼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꽃뱀이라는 그냥 여자 언제든 꽃뱀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게 지칭해요. 예를 들어 뭐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해서 고소해도 꽃뱀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심 받고 보통 성폭행 사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꽃뱀이냐 아니냐 이런 의심을 뭐 합의해 주면 그럼 사람들이 100% 그런 얘기 댓글 달리잖아요. 그쵸. 꽃뱀이구만. 결국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성폭행이나 최근에 뭐죠? 이병헌 뭐 사건도. 네, 이병헌. 특히 이제 사실 성폭행이나 이런 사건에 많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꽃뱀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꽃뱀이란 단어를 쓰진 않는데
남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전 애인 묘사할 때 약간 그런 식의 먹튀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좀 몇 명 들었는데. 그럼 뭐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상처가 마음의 상처보다도 뭐 물적으로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에는 뭐 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보통 연하 좋아하잖아요. 여자 연하. 그럼 연하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남성보다. 그러면은 퍼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가. 돈을 더 버는 남자가. 예를 들어 최근에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자기 그 결혼할 때 찾는 거? 찾을 때요. 네. 노홍철이 찾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는 것이 진짜 외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 이거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무한도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자기들이 맨날 저 그랬잖아요. 마이너리티라고. 평균 남자 중에 안 되는 애들 모여서 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왜냐면 무한도전 팬의 여자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여자는 포함된 게 아니었어요. 무한도전이 얘기했던 평균 이하의 그게 여자는 아니었어요. 여자는 정말 어리고 예쁘고 세상에서 소위 이제 여자 중에 계급이 제일 높은 거를 자기들은 욕망하는 거지, 원하는 거지. 쫄쫄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근데 그런 여자들한테 뭔가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으면 이건 또 여자 또 다 속물처럼 얘기하는데 일부 여자들만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걸 가지고 여자를 또 다 같이 욕해요. 저도 저 얘기를 하면 저도 약간 사람이 누구나 약간 연애할 때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이진 않거든요. 어떤 뭐 남이나 뭐든 붙이지 않는데 그걸 되게 쉽게 그냥 붙이는 것 같아. 남자들은. 그러니까 뭐 꽃뱀이라던가 된장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서 상처받고 그러면은 그거를 푸는 거를 그 만만한 여자한테 그냥 이름 다 씌워버려가지고 풀고 돌아다니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연애 영화 보면은 남자들은 연애 영화 속에서 항상 찌질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성장하고 여자는 보통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로맨스 영화에서 여자들이 성장하고 변할 동안 남자 그대로야. 건축학개론 같은 거 봐봐. 그대로잖아. 시종일관 찌질하지. 시종일관 찌질하고. 동서양을 막론해서 클로저, 영화 클로저에서도 뭐 엄청 찌질하게 울죠. 그 남자 둘 다 참 다른 종류로 찌질하죠. 그렇죠. 여성들은 막 날고 막. 아니, 그래가지고 꽃뱀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기사 같은 데 봐도 꽃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꽃뱀 있는 거야? 진짜 뱀이야? 뭐야? 꽃뱀이란 게 실체가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렇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둘 관계, 사실 또 이제 연애, 이제 뭐, 이게 성폭행뿐만 아니라 연애 관계에서도 꽃뱀이냐 아니냐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왜 이름 붙이고, 왜 논쟁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여성 전반에 대한 비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이 꽃뱀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 건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먹튀 성향이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 돈 여기 몸을 맡기고 돈을 갈취하는 성향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 또 좋기도 하지 않아요? 돈 갈취하는 거 굉장히 좋네. 그렇지 않아요? 몸만 맡기면 돼. 몸만 맡기면 되네. 몸만 맡기 어쨌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또 다 꽃뱀이면 살기 어떻게 약간 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다 꽃뱀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막말로. 꽃이어야 돼요. 꽃이어야 되거든요. 예뻐야 돼요. 네, 그냥 뱀이면 또 안 돼요. 무슨 꽃뱀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구렁이면 안 되는 거죠. 구렁이면 안 돼요. 미친 구렁이면 안 돼요. 진짜 구렁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꽃뱀이라고 이제 소위 지칭되는 여성들은 진짜 예뻐서라기보다는 남성들의 어떤 찌질한 구석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뭐 꽃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도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남자도 범주화하면 엄청 많아요. 아까 시방남 했죠. PC방만 하는 애들. 시방남, 예를 들어 시방남 범주화하고 당구남. 그리고 된장녀님이랑 이제 홍대를 거니는데 진짜 유명한 지식이 있어요. 네. 진짜 유명한 지식인분이 있는데 여자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봤죠. 그 사람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인 거 다 아는데 홍대 그 대로변에서 팔짱 끼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런 남자들 되게 많지 않아요? 유부남인데 좀 사회적 저명 인사. 그러면서 이렇게 이빨 까고 돌아다니면서 어린 여자애들 후리고 다니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유부남 찌질남이라고 하자. 유부 찌질남. 유부 찌질남이라고 할까? 제가 유부초밥을 좋아하는데 조금 불쾌하지만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도 범주화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를 그렇게 범주화해서 부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참. 근데 그런 남자들 홍상수 영화.
예, 주로 그런 남자들이죠. 홍상수 영화에 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남자들 사람들이 근데 그거 별로 분노하지 않거든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지 않아요. 인간 욕망의 보편성으로 봐요. 또 보편성. 아니 인간은 또 그럴 수 있다. 욕망의 솔직한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참 남자들은 그렇게 범죄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상하게 남자 영화나 남자 이야기에 이입해요. 어떻게든 그냥 이입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공감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예를 들어 여자 먹튀하고 꽃뱀 이게 그냥 이름만 붙이면 끝인데 왜 그러는지 왜 저기 안 해요? 이입 안 해요? 이입 안 해요. 그런 영화가 잘 나오지도 않고. 여자가 예를 들어 백 받고 싶고 그런 게 왜 그런지 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백 받고 싶은 게 여자가 보편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 관계에서는 백 받고 싶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먹튀부터 뭐 뽀뱀부터 된장녀부터 진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가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진짜 또 히트친 게 하나 있죠. 김치녀. 그러니까 된장녀 아니에요. 이제 김치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녀는 그냥 한국 모든 여자들이 남자한테 다 받는 거 익숙해져 있고 자기는 실제로는 자기는 되게 가진 권리 많으면서 그 권리 없다고 하고 남자들 권리 다 뺐고 그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등쳐먹고 살고 등쳐먹고 살고 뭐 남자 돈 받고 그게 웃기잖아요. 왜 등쳐먹히며 살아요? 그러니까 나 그것도 웃겨요. 왜 살면서 왜 이렇게 등쳐먹히며 살아요? 왜 이렇게 억울해요? 등을 좀 쳐주고 싶네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꽃뱀이라고 이름 진 거예요. 등 진짜 쳐봐? 아니, 등쳐먹히는 게. 아니랑 치기가 아니라 등치기가. 현대판 등치기가. 그래, 등치기녀다. 등갈비녀야, 뭐야. 근데 어쨌든 등 쳐먹히면서 왜 살아요? 되게 한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억울해요? 지금 예를 들어, 통계를 봐도 뭘 봐도, 지금 여자가 되게 많이 하잖아.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여자가 생계부양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사실은 옛날부터 많았고 자기 엄마만 봐도 있어요. 그쵸. 전업주부 없어요 이제. 전업주부 맞아요. 집에서 살림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밖에 나가서 일해요. 어디 식당을 가봐요. 어딜 파트타임으로 다 일하죠 요즘에. 근데 왜 그렇게 자기 먹으래요? 그러니까. 아니 등쳐먹히면서 왜 살아? 되게 한심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일베 얘기하면 또 짜증나죠. 전 지금 분노 게이지가 이제 또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예, 차오르고 있어요. 분노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 폭식 투쟁 때문에 또 계속 하고 있어요. 알아요? 관광문에서. 폭식 투쟁 얘기하니까 더 이제 열이 받는데. 아휴. 말이 안 나와. 예. 뭐, 일베를 인증한다고 하면서, 뭐, 대학 강사, 교수, 어디, 방송국, 무슨 대학교, 뭐, 이런 애들이 다, 뭐, 일베 인증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놀라웠고요. 이거는 그냥, 뭐, 몇 명 소수의 어떤 한 줌의 그 찌질한 애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하이 문화를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에 되게 놀라웠어요. 이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일베 문제는. 사실 일베는 진짜 일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일베 얘기가 좀 풀릴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그냥 인터넷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일베 동시 접속자 수가 몇 만인지 아세요? 2만 3만이에요. 그리고 게시물 하나 게시물을 보는 조회 건수가 채 10만. 그리고 최대 조회 건수 100만. 그리고 일베 접속 누적자 있잖아요. 누적자가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면 어떻게 비하면 통상 광역시 인구급이다. 뭐 울산이나 대구의 광역급 인구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그냥 그 하이 문화라고 하기도 짜증나지만 그런 문화를 즐기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 사실 수준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 동생이 지금 이제 군대에 가 있어요. 군대 가 있는데 제 동생이 진짜 일베 문화가 그냥 되게 일반화돼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거기서 쓴 용어를 그냥 일상에서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아무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남동생 만났을 때 당부하는 게 일베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동생한테 유일하게 당부한 건데. 유일하게 당부한 게 덕담이 그거예요. 일베 가지 마. 제가 볼 때 이 일베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일베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폭식 투쟁으로 번지기 전까지 얘들이 사실 뭐 사회적으로 나가서 정말 저런 짓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디시인 사이트 정도로 생각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습게 여겼죠. 그것도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계속 이제 꽃뱀과 된장의 기원 얘기하면서 보면 깊잖아요, 되게 역사가. 여사를 무슨 그냥 일부 특수한 여사를 전체 여자를 읽어낸다든가 아니면 그런 여자 실체 없는데 여자를 그런 식으로 몬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뭘까 여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베가 별로 사실은 다르지 않는 얘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일베 엄청난 유저 아니라도 여자들이 자기 권리 뺏고 있다라던가 여자들이 되게 이기적이라던가 여자들이 뭐 결혼할 때 뭘 밝힌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일반적으로 여자가 이기적이어서 애를 안 낳는다든지 결혼을 안 한다든지 그런 말도 많이 뭐 시부모를 제대로 안 모신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20, 30대 남자애들이 그냥 하거든요. 있잖아요. 그런 푸념 있잖아요. 여자들이 옛날처럼 기대하면 안 된다. 아침밥 안 차려준다. 있잖아요. 그런 거 TV 같은데 예능 같은데 보면은 요즘 여자들 되게 무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무서운 꼴을 또 못 봐서. 그러니까. 아침 안 차려주는 게 무서운 거면 진짜 무서운 걸 못 봐서 그런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 성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요. 하고 뭐 수렵해요. 수렵?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사냥해요. 수렵.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애 보고 일해요. 채집해요. 네. 그런 역할이 차라리 있으면 좋겠어요. 니네가 얘기하는 그 실체가 있으면은 여자도 편해요. 완벽하게 성별분업하겠다. 예를 들어 완벽하게 성별분업 되면 그때 얘기하면 좋겠는 게 그러면 집에서 저기 된장님 집에 가서 그렇잖아요. 집안일 하고 내 역할 내가 다 하고 정수기 안 들고 꽃꽂이 하고 애 보고 식사수 놓고 그 대신 남자는 경제적인 부양 안 되면 너 끝장이다. 한 달에 300 이상 200 이상 안 벌으면 끝장이다. 300 아니에요. 500은 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맞아. 4인 가족 기준 500 벌어야 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경제적 부양 안 되면 너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남성으로서 역할하고 여성으로서 역할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근데 지금 다 맞벌이고 경제적 부양 다 해야 돼요. 같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애 나도 일해야 되고. 그리고 애 나도 뭐 어디 키워줄 때 있어요? 없죠.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여기서 지금 성역할 얘기하고 남자가 이렇다는 둥 여자가 이렇다는 둥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 상위 시대 뭐 여권 패스포트 여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그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을 누르면서 지탱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거, 지금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에 대해서 여자가 이기적이다라고 실제로 분석을 하더라고. 연구자도 많이 분석을 해요. 실제로 뭐 되게 전문적인 양 하면서 기사 나오고. 근데 저는 약간 진짜 그건 연구자라는 어떻게 어떤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자가 이기적이다. 그런 해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제부터는 여자들이 어쨌든 결혼이나 이제 출산이나 이런 걸 선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의미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그 기존 남자애들이 여자 뭐 힘 많아졌다 이렇게 하려면은 성역할 한치도 오차 없이 1mm도 오차 없이 해야 돼요. 남자들. 그러면 남자 일생에 3번 우는데 울지 마. 너 있잖아. 절대 울지 마. 하프마다 울으면 일생에 3번 우는 거야. 하프마다 울으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울지 마. 감성적인 모습 안 돼. 근데 되게 이상한 것도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소위 이제 그 남성적이지 못한 거는 그래도 좀 안쓰럽게 봐요. 의외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아버지라는 소설이 엄청 히트쳤죠. 고개 숙인 가장에. 그 소설 진짜 그지 같은 거 알죠? 그 소설 암 걸렸는데 부인이 여자 소개시켜줘요. 그 되게 젊은. 이름 그 여자랑 자게 해요. 소령인가 이름이? 저는 그 소설 진짜 그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남편에 대한 예의고 사랑이라고 생각. 결국은 그 남자가 쓴 거거든요.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죽기 전에 그 자기 부인보다 어린 여자랑 자고 싶어하는 그게 결국엔 결론은 섹스인가요? 아니 그리고 그게 아버지예요? 그렇군요. 그게 아버지군요. 됐어요. 알겠어요. 아니 맞아. 사람이 죽기 암 말기인데 그 얘기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막판에 사랑하고 난리 났어요. 섹스하고 그런 건데 세상 없는 사랑을 하죠. 그분은. 세상 없는 사랑을 하고 그게 엄청나게 로맨스로 이입을 시켜요. 근데 저도 부끄러운 게 그거 읽고 진짜 울었어. 죄송한데 저도 울었고요. 죄송한데 많이 울었어요. 완전. 또 인간 보편의 욕망으로 우리가 또 읽었잖아요. 소설가 이름도 기억을 해요. 아니 되게 히트쳤어요. 진짜 히트쳤어요 그때.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젊은 여자 갖다 이렇게 부인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라고 이제 보는데도 우리는 그거 이입해서 봤잖아요. 여잔데도. 봤지. 인간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보는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여자가 뭐만 조금만 자기 한편으로 남자들이 여자가 더 나댄다, 뭐 더 힘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있잖아요. 자기가 빵을 저희 된장님이 갖고 있다가
내 빵을 있잖아요. 얘가 배고파서 정말 미칠 것 같아도 내가 그래도 계속 먹었어요. 얘가 희생했어요. 그래도 네가 먹는 게 낫지. 네가 먹는 게 더 나는 마음이 편해. 그랬어요. 엄마 마음인가요? 예,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빵을 그렇게 줬어요. 네. 그 빵이 맛있는 빵이에요. 맛있겠다. 초코빵이에요. 아, 네. 초코빵인데. 디테일하네. 예, 굉장히 맛있는 빵이에요. 마늘 향도 있고. 아, 네. 초코에 마늘이라니까. 무슨 좋아죠? 디테일하게 들어가 맛있어요. 네. 그거 먹고 싶어요, 지금. 네. 근데 맨날 희생했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1년 뒤에 나도 먹고 싶었어, 사실. 더 이상 아니다.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왜냐면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남자가, 어디서, 할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할 말이 있어요. 너무 좋아. 어디서 여자가 지금 이 빵을 먹으려고 그래.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역할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계속 그거를 억울해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맞아요. 지금 그 꽃뱀님은 상당히 지금 의자에서 뛰쳤네. 네. 지금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아니 너무 그거는 저는 끝도 없는 억울함이라고 생각하고 공정하지 않은 싸움을 하는 세상이 맞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언제까지 여자들의 그런 희생이나 그런 왜? 끈기를 짓누르면서 맞아요. 울지 마세요. 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 울어요. 언제까지? 많이 울어도 되니까. 뭐 진짜 봐주니까 여자분들이 조금만 예를 들어 봐주지 마. 안 봐주잖아요. 세상에 이거 지금 예를 들어 한국 여자들 김치녀 하는데 진짜 김치녀 한번 대볼까? 김치녀 진짜 몸몸에 김치 휘두르고 방하면 나가봐. 그러니까. 김치를 싸대기 한번 맞아봐. 김치를 휘두르 너 싸대기 10대 맞아야지. 그때 가서야 김치녀란 말 쏙 들어가지.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참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보작인 줄 알아요. 그냥 보자 보자기. 예, 참으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맞아. 참으면 안 돼요. 맞아. 진짜 안 참는 거를 봐야지 지금 이 여자 여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일베 게시판 제일 밑에 3일한 이런 거 붙이잖아요. 3일 하면 여자 패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를 이런 되게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지탱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김현중 욕할 것도 안 돼요. 욕하지도 않아요, 걔네는. 때릴만 하니까 때렸다고 생각할걸요? 그렇기도 하고 김현중 그래 사과이잖아요. 사과해서 그 고소 취하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댓글에 뭐 철없을 때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언제까지 없어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남자는 철없을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거나 사과하면 남자는 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좀 한 번쯤 그럴 수 있다. 객기 부릴 수 있다. 근데 있잖아 여자한테 철없다는 얘기 누가 해요? 여자는 철없을 자유가 없어요. 여자는 객기 부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철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꽃뱀 되고 된장녀가 되는 거예요. 뭐 철없는 행동 어렸을 때 왜냐면 어렸을 때 놀고 싶고 뭐 어디 나가서 뭐 남자랑도 몇 번 자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자고 뭐 남자 등쳐먹고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놀아요. 그거 철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꼬리표 계속 따라다니지. 근데 걸레 된장녀 꽃뱀이에요. 여자는 맞아요. 그렇게 이름 붙이고 끝내요. 어리면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남자들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성이 있잖아요. 어떤 나이에는 그럴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 뭐 반성하고 그러면 또 남자들 성장 영화 다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완득이. 완득이 좋은 영화예요. 완득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많죠. 친구, 이런 거. 비트? 나이가 좀 나오시네요. 언제적 비트예요? 친구. 뭐, 친구, 비트. 그건 폭력 영화네요, 사실. 아니야, 그것도 성장 영화야. 그것도 남자끼리 나오는 영화는 영화는 대부분 좋은 영화, 성장 영화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뭐, 고통받고, 그러다가 또 내딛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는 성장 영화요. 잘 없어요. 뭐 고양이를 있죠? 부탁해만 있는데 고양이를 부탁해가 14년 전 영화예요, 사실. 그리고 있잖아요. 고양이를 부탁해 속의 여자들은 객기 부린 여자들이 아니에요. 참고 조용해요. 살다가 맞아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그냥. 대마루이스 생각나네, 대마루. 여자가 객기 부리는 건요. 제주도 올레길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셨죠? 꽃뱀님? 여자가 그나마 객기 부리는 게 예를 들어 엄마들 집안 이거 놓고 맞아. 나가는 거예요. 중국 여행 가거나, 일본 여행 가거나. 패키지로 온천 여행 가거나. 온천 여행 가거나 버스에서 흔드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이번 명절 나 안 하겠다. 그게 객기예요. 그거는 남자들이 객기 부리는 거 생각해봐요. 객기 부리고 뭐 성장하고 남자들이 그 철없을 수 있는 거랑 여자들 철없잖아요. 맞아요. 여자들 철없는 거랑 저는 이거 비교치가 아니에요.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 제주도 올레길 가는 게 왜 철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객기가 그거예요. 맞아요.
그 진짜 방송에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 그것도 맞아요. 보면 결국 남자 성장. 그렇죠. 아버지의 성장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주로. 남자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처음부터 엄마여야 돼요. 애 남은 엄마예요. 여자는 엄마 아니면 된장녀 아니면 꽃뱀. 그쵸. 뭐 또 뭐 있나요? 뭐 여러 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보면은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제 남성들이 육아나 이런 거에 너무 남자들은 여자 같은 게 창피한 거잖아요. 계집애 같은 게 창피한 거잖아요. 애 안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 그거를 이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우쭈쭈 해주잖아요. 네. 남성도 아버지가 된다. 그렇죠. 그런 걸 우쭈쭈 해도 엄청나게 생생내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 이휘재 누구 몇 명 있는데 다 맞벌이에요. 맞아요. 이휘재 씨 빼고는 다 맞벌이에요. 아니 그분도 얼마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남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획득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여자는 왜 맨날 그 여자는 엄마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남자는 아버지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자도 엄마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 최소한 인간으로서 어른도 성장하잖아요. 애도 성장하듯이. 그런 과정적인 존재로 안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솔직히 뭐 슈퍼맨이라고 하는데 그 엄마들이 맨날 하는 거였을걸요? 맞아요. 그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슈퍼맨이에요? 여자는 슈퍼맨이라고 안 하는데 거기서. 그죠? 슈퍼맨 우먼이라고 안 하고 슈퍼맘이라고 해요. 슈퍼맘. 그것도 또 다르게 쓰여요. 그렇구나. 슈퍼맘이라고 또. 엄마 앞에는 뭐 워킹맘이라든가 헬리콥터맘. 워킹맘. 워킹 뭐 없죠. 남자. 지칭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워킹 파파는 왜 없는 거예요? 워킹 파파 없잖아요. 워킹 파파는 당연히 없죠. 아빠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이에요. 육아 안 하는 인간. 그럼 앞으로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좋은 대안은 아니네요. 특이한 대안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할까요? 네네. 저번 방송이 30분이었는데요. 30분 안에 풀 수 없을 정도였던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된장녀와 꽃뱀으로 시작해서 뭐 김치녀 거기서 1배 얘기까지 저희가 1배 얘기만으로도 뭐 1시간이 갈 정도로 할 얘기가 많지만요. 네,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한마디씩 하죠. 마지막인데. 네, 그럼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인데 뭐 더 할 얘기가 있으시다던가 뭐 뭔가 좀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여자분들이 우리가 덜 참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네네. 화병 나요. 그리고 그렇죠. 여자들이 이런 뭐라고 하죠? 그 착한 여자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착해야 되고 순해야 되고 사실 그래야지. 근데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착한 게 아니라 그래야 살기 편하고 그래야 덜 고민하고 덜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또 그런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덜 참았으면 좋겠고 연애할 때든 뭐 결혼 생활할 때든 언제든 참아가지고 얻는 것보다 살짝 미치면요. 살짝 또라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객기도 부리고 성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철없을 수도 있고 철없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사실은 또 막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없을 수 있는 거를 스스로에게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철없을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줘라. 저도 이어서 뭐 얘기하면 저 스스로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욕 먹는 거에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욕 먹을 상황에선 욕을 먹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연애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좀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고. 여자들한테 이상하게 지혜로워라 하는데 지혜는 실체가 없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지혜롭지 말고요. 자기 입속 잘 챙기세요. 입속 챙기세요. 그렇죠. 예, 지혜로운 거는요. 어쩌고 저쩌고 현명한 이런 거 그거 실체 없는 얘기예요. 현모양처는 이제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아니 현모양처 말고 현명한이요.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 되라는데 그거 실체 없어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지혜로운 그거 하다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거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열받으니까요. 하지 마세요. 지혜롭고 현명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새로 시작할까요? 아니 지혜로운 여자 되라는데 남자 지혜로운 남자 되라고 해요? 이름도 안 하지 않아요? 김지혜, 최지혜 많은데 지혜롭고 현명한 거 실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 참으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거에 속아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내년에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두 분이 다 해주셔서 저는 짧게 마무리를 칠게요. 이제 저희도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
다음 편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부탁해. 네. 코알라를 부탁해. 코알라를 부탁해. 네. 폰빈남을 부탁해. 피방 정말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시방남을 부탁하지 마. 네. 이런 다음 편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섹스앤드시티 그만 보고 싶고요. 맞아요. 그래서 섹스앤드시티를 대신하고도 남을 좀 우리의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렇게 해장 상담소와 같이 이런 팟캐스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자들이 자기 할 말하고 아까 얘기했던 지혜롭고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네, 자기 할 말하고 지혜로운 건 없어요. 자기 할 말 없다. 네, 자기 할 말하고 좀 더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철없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만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볼 수 있을 때까지 안녕. 안녕.